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25번입니다. 장년기이고요. 최근 10년간 10문제 있고요. 주요 빈출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장년기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장년기 역시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기가 불려지는 명칭이 되게 많았잖아요. 장년기도 전체로 봤을 때 청소년기만큼이나 그런 명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인생의 황금기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황금기는 되게 장년기가 뭔가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의미에서 쓰기도 하는데, 또 하나 이 장년기, 중년기는 또 중년의 위기라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실직이라거나, 예, 그래서 그런 황금기라는 어떤 인생의 결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위기라는 개념도 있다. 그거 좀 같이 보시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장년기를 뭐 지휘하는 세대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샌드위치 세대라 그래서 아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에 피크이고, 또 위로부터는 내 부모, 약해진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위에서 아래에서 다 눌리는 샌드위치 세대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성들은 폐경, 요즘엔 완경이라 그러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갱년기를 겪게 되는 부분, 또 자녀들이 다 떠나고 하면서 부부만 다시 남는 빈둥지 증후군의 시기다. 그 다음에 내가 부모를 이제 자녀였다가 부모를 돌보고 부양해야 되는 역할이 바뀌는 역할 전독이다. 이런 식으로 장년기도 청소년기만큼이나 명칭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만 쫙 우리 교재가 지금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거는 기본서에 가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짚어드리고 갈 필요가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자, 복수 1, 이론 요약입니다. 장년기의 특징,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 예, 질병 사망률 아주 높은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중년들 질병 사망률 높다는 거 알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은 약화되지만 장기 기억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조금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꼭 알고 계세요. 인지적 특징이에요. 단기 기억은 좀 약해요. 그래서 금방금방 빨리빨리 뭘 외우는 거 잘 안 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예, 저도 별 실수를 다 합니다. 막 바로 눈앞에 있는데 찾기도 하고 논 것도 기억 안 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장기 기억은 변화하지 않는 시기다. 이런 것들 조금 알고 계시고요. 새로운 것의 학습 능력은 저하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향상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청년기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는 인지에 대한 어떤 정설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염두하시면서요. 바로 장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뭐 이거 딱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은 좀 저하되고 빠릿빠릿하진 않으나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좋다. 예, 왜냐면 이게 삶의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측면에서도 보고 저 측면에서도 보고, 또 조금은 지혜로운 중년이라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일이다, 이런 어떤 능력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신진대사의 둔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몸이 예년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경제적 성취로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하지만 조기 실직에 의한 스트레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양면성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중년기가 되게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중년기가 되게 위기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년기 호르몬의 변화로 갱년기를 경험한다. 특히 여성들은 이제 폐경 관련되면서 이제 갱년기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갱년기의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갱년기는 여성만 겪느냐? 그렇진 않아요. 남성도 겪는데 남성은 조금 늦게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60대에 조금, 여성은 그거보단 일찍 온다, 그런 거죠. 예, 둘 다 겪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여성은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의 감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그래서 이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돼서 요 호르몬 명칭을 바꿔치기라거나 이런 것들 잘 나와요. 또 아니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증가 이런 식으로 또 엉뚱하게 말장난하니까,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둘 다 감소입니다.
남녀 모두 성적 능력이 저하되며 갱년기를 경험하고 여성은 폐경으로 생殖 능력을 상실, 또 주요 여성의 그 폐경과 더불은 갱년기의 증상이 홍조, 뭐 안면 홍조라고도 하지요. 뭐 자결감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발열감이 오고,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좀 나는 거죠. 피로, 짜증, 우울, 수면장애, 손발저림, 근육통, 관절염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징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신체 발달,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체 한 부분에 기능 이상이 있은 후 회복 능력 감소. 예,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아 몸이, 이런 얘기. 회복 속도도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화불량, 뭐 위장기관의 장애 뭐라거나 뭐 이런 등, 남성분들도 전립성 비대 증상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이 감소하고 신체적 작업 능력이 저하된다 그랬고요. 고혈압을 비롯한 성인병의 위험 노출. 아까 초반에 질병 사망률이 아주 높은 시기다라고 얘기했죠. 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정설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여 잠재 능력에 비해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 상대적으로 크게는 좀 저하된다. 창조적 생산성이 발달하며 통합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정점에 달한다. 예, 여러분들이 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설이 없어요. 인지가 더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딱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뭐 단기 기억 금방금방 외워서 막 이런 것들 좀 떨어지고 하는데도 어떤 부분들은 예컨대 통합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러니까 어떤 거에 전문 영역이신 분들 보면 중년기에 어떤 창조적인 그 사람의 그 최고치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면 이제 이때 되면 가장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의 에너지를 외적 물리적 차원으로부터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개성화 현상. 예, 앞에서 우리가 개성화 어느 학자였죠? 예, 융이죠. 융이 말한 개성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 그렸었죠. 바로 40세를 전후해서 장년기 전반과 후반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인생에서 어때요? 우리가 외적 확장, 예, 외적 확장, 예, 이거는 이제 에고의 아주 발달에 열심이었다가 이제 이때는 외적 확장.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안에서 내가 나를 부르는 어때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너의 전체를 한번 만나보자. 이러면서 내부에 콜링이 온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내 안에 무의식에 있는 나까지 만나서 전체인 나. 그래서 에고를 토대로 하면서 셀프를 만나서 전체인 나를 만나는 자기 실현 과정을 융은 뭐라 그랬다? 개성화의 과정이라 그랬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림 그린 거 생각나시죠? 예, 개성화 과정 갈 때 뭐부터 만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 그림 말고 딴 그림으로 해드릴게요. 예, 개성화. 예, 그러면서 의식의 나의 삶에서 예, 페르소나가 되게 중요하고 그랬다가 이제 어때요? 내 그림자도 만나고 그것도 나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여성이라면 내 남성성 아니무스도 인정하고 양성성의 나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저 안에 깊은 중심의 셀프를 만나서 전체로서의 나를 만나는 과정, 개성화의 과정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융은 장년기 문제 풀다 보면 융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여성적 측면의 아니마, 여자들은 남성적 측면의 아니무스. 예, 그러니까 개성화 과정에서의 이런 자기의 전체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유난히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아니마 아니무스고요.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죠. 남성의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의 남성적 측면을 아니마 하면은 틀렸잖아요. 그런 걸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지 발달에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강조를 하고 갈게요. 예. 인지 발달에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혼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이제 지능을 둘로 분류하고 있어요. 지능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 지능, 이거 이렇게, 예. 유동적 지능하고요. 결정적 지능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타고
타고난 지능,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것을 타고난 지능을 유동적 지능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얻는 지능, 학습 통해서 이거를 결정적 지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게 조금 말이 헷갈리죠. 왠지 결정적 지능이 타고난 지능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하면 속도는 좀 느릴 수도 있지만 학습을 꾸준히 하면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결정적 지능이고요. 타고난 지능인 유동적 지능은요, 세포가 말 그대로 노화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세포라는 게 말 그대로 노화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 지능은 뇌세포가 손상되죠. 나이 들수록. 그래서 이 유동적 지능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이 유동적 지능은 감소하고요. 결정적 지능은 그냥은 아니지만 내가 꾸준히 학습한다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꼭 기억합니다. 일단 문제 푸실 때 보면 중년기 지능과 관련돼서 무슨 지능은 증가하고 무슨 지능은 감소한다가 제법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아주 잘 넘어져요. 왜냐면 말의 느낌이 꼭 결정적 지능이 타고난 지능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호는 인간의 지능을 결정적 지능과 유동적 지능으로 나눴다.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이고 나이 들수록 세포가 노화되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유동적 지능은 나이 들수록 감소한다. 그러나 결정적 지능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꾸준히 학습한다면 증가한다. 그래도 헷갈리면, 저도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용어상. 그래서 전 이렇게 외웠어요. 학습을 통해서 결정돼서 결정적 지능이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냥 뭔가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정적 지능은 학습을 꾸준히 한다면 꾸준히 발달할 수 있다. 꾸준히 발달할 수 있는 건 결정적 지능이다. 꼭 기억하세요. 11, 16, 18, 19 지능과 관련된 선택지 지문에 이거 되게 많이 인용이 돼요. 학생들이 많이 혼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짚고 갈게요. 그러면 제가 인지 발달은 됐고 사회정서 발달 볼까요? 부부관계를 건강하고 활기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안정과 신뢰, 공감을 성취해야 된다. 중년기 후기로 갈수록 부부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빈둥지로 둘이 남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여전히 사랑에 빠지는 능력만을 추구하면 이 부부관계는 되게 어렵고요. 사랑에 머무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울증 같은 심리적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빈둥지 증후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작년기 성인의 부모가 만성적인 질병이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자, 나는 내 부모에 대해서, 나는 작년기, 중년기인 나는 내 부모에 대해서 자녀였는데 이제 역할이 자녀인 내가 내 부모를 부양해야 되죠. 이걸 역할이 바뀐다 해서 역할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역할전도기라고도 한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직업적 성취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다. 많기도 하고 잘 직업적 성취를 이룬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아닌 경우에 중년기 위기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 보시고요. 작년기의 발달 과제하고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에릭슨의 발달 과업이죠. 바로 이때가 바로 생산성 대 침체입니다. 자, 이 생산성 대 침체에서 중년기 발달 과업, 이 생산성이라는 말 뜻을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생산성이란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일반적 관심이다. 그러니까 이때 다음 세대는 생산성 중년기라면 내 자녀에 대한 생산성도 돌봄,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바로 돌봄 에너지거든요. 돌봄 에너지. 배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이 제대로 오면 긍정적 자아 특질이 배려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침체로 가면은 되게 거부적인 태도가 나오고, 아니면 어때요? 되게 권위주의적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게 작동을 하는데, 이때 이 생산성의 돌봄 에너지는
다음 세대, 내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조직에 있다면 후배들에 대한 생산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후배들에 대한 돌봄 능력, 배려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을 내 자녀에 대한 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년기는 긍정적 자아 특질이 커져야 되는 게 바로 이 생산성이에요. 돌봄 에너지가 있는가, 배려하는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란 거죠. 침체는 타인에게 거짓된 친밀성을 갖고 자기에게만 탐닉을 하고 자기만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침체로 가게 되면 부정적 자아 특질, 되게 거부적 태도라거나 아주 내가 뭐 조직에 좀 위에 있으면 아주 권위주의적 태도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 과업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런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학생들이 발달 단계를 하면은 이제 뭐뭐 대 뭐뭐 과업의 키워드가 누구예요? 바로 에릭슨이잖아요. 근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 보면 에릭슨이 이제 노년기가 자아 통합 대 절망이잖아요. 예, 그때 이 에릭슨이 자아 통합한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성공도 나고 실패도 나고 실패했던 나도 끌어안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끌어안는 게 자아 통합된 노인이고, 이런 노인이 갖는 긍정적 특질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거죠. 지혜는 다 노인으로만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년기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다 틀린 문장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문맥을 보세요. 중년기에 내 삶의 지혜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왜? 중년기는 내 삶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표현이 좀 맞을까요? 내가 꿈꿔도 조금 실현하기 힘든 어떤 거에 대한 좀 견적도 나오고요. 이런 때예요. 이때는 그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이제 좀 알고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 안에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고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이런 게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년기에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지혜는 노년기 건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항상 문맥을 보고 중년기에도 어떤 학자는 지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지혜만 나오면 이건 노년기 통합 이뤘을 때의 특징인데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라는 주의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중년기의 발달 과업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침체, 예, 아주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융의 개성화 봤고요. 팩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팩이라는 학자는 잘 들어볼게요. 에릭슨 같은 경우에 에릭슨이 8단계까지 나누고 전생의 발달 단계를 나눴잖아요. 에릭슨의 7단계하고 8단계에서 7단계는 중년기이고 8단계 중년기 장년기고 8단계는 노년기잖아요. 근데 이 팩은 에릭슨의 8단계를 인정했고 노년기의 자아통합 이런 거 중요한 거 인정했는데, 그런데 팩은 하나 특징이 뭐냐면 팩의 특징은 에릭슨의 이런 어떤 단계들을 인정하면서도 팩은 이 두 가지 단계를 하나로 묶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과업은 둘로 나눠줬는데 팩은 중년기의 과업을 4가지로 말했어요. 여기 지금 나온 그 다음에 노년기의 그 과업을 3가지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노년기 배울 때 보면 3가지 특징이 나와요. 얘기 됐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까지는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팩이 말하는 중년기의 발달 과업 4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중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4개인데 지혜의 가치를 부여하기, 물리적 힘의 가치를 부여하기,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회와 성적 대상화, 정서적 유연성, 정서적 빈곤성, 정신적 유연성, 정신적 경직성. 예, 그래서 이 양쪽에 중년기에 이 양쪽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년기 삶이 달라진다라고 발달 과업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의 가치 부여하기, 물리적인 힘. 여기 지혜 나오면 무조건 노년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중년기에는 여전히 내가 육체적인 힘은
청년기에 정점을 찍고 쇠약해지잖아요. 하강으로 가죠. 근데도 여전히 나는 육체적 힘이 약해지는 게 너무 속상해. 육체적 힘이 중요해.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좋은 걸 먹어서 더 육체적 힘을 키울 테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중년기는 청년기 정점 이후로 몸은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삶의 지혜를 키우고 지혜의 가치를 두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지혜의 가치를 둘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인관계 사회화하고 성적 사회화. 내가 성호르몬이 중년기에 감소되고 뭐 이런 문제들 폐경인데 그 문제에 몰입해서 계속 또 어떤 젊음을 찾고 뭐 어떤 시술을 받고 그런 어떤 거하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사회화. 그 부분은 내가 노력을 해서 잠깐 뭐 피부가 땡겨져서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결국 이제부터 내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풍요롭게 만드는 거, 많이 사귄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그게 더 나를 행복하게 하겠구나 하는 걸 대인관계 사회화. 그래서 팩은 지금 보시듯이 뭐뭐대 뭐뭐에서 중년기에 어떤 것들이 좀 더 중년기를 건강하게 할까를 고민할 수 있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대 물리적 힘. 이때 이 물리적 힘은 육체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회화로 내 삶을 풍요하게 할까? 더욱더 성적 대상화로서 어떤 외적 매력에 더 집중을 할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건강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정서적 유연성 대 정서적 빈곤성. 이제 우리가 이제 중년기가 되면은 많은 이별을 경험하는 나이예요. 결혼식 이상으로 장례식을 더 많이 가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또 그 다음에 이때 이 이별의 상실감은 말 그대로 장례식 가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중년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이런저런 현실을 봐서 이제 더 이상은 그건 꿈꾸지 않는 게 좀 더 건강한 태도구나 라거나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목표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속상해하고 상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빈곤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유연성으로 갈 것인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정신적 유연성하고, 정서하고 정신은 다르죠? 정신적 경직성.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경직성. 조금 내가 느리게 배우면 어때? 그래도 나는 새로운 걸 도전해 볼 테야. 이런 어떤 것들의 정신적 유연성, 창출, 융통 이런 것. 그래서 요 네 가지로 팩은 중년기 발달 과업을 네 가지로 말했고, 뒤에 가면 팩은 노년기는 몇 가지로 말했다고요? 세 가지로 말했어요. 그러나 팩은 에릭슨 같이 7, 8단계를 칼같이 나눈 게 보다는 요것들을 좀 통합을 하면서, 그러나 발달 과업은 좀 둘로 나눈 거고요. 중년기의 건강한 발달 과업의 이 네 가지 뭐뭐대 뭐뭐에서 당연히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선택이라면 지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 대인관계를 어때요? 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 정서적 유연성을 갖고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것, 정서적 유연성을 갖고 새로운 어떤 경험의 나를 열어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빈슨의 발달 과업으로 넘어갈게요. 레빈슨은 성인 중기 혹은 장년기에는 지혜와 판단력이 절정에 달하며, 그러니까 지혜는 노년기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년기에는 지혜와 판단력이, 그래서 앞서서 중년기에 단순 암기나 단기 기억이나 이런 것 좀 떨어지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사람들의 저작물들을 보면 중년기 후기 같은 때에 진짜 통합된 이런 저작물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혜와 판단이 절정에 달하고 일에 몰두한다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빈스는 이 안에서도 그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40에서 45세는 전환기, 45세에서 50세는 초보생의 구조기, 50에서 55세는 전환기,
또 그다음에 55세에서 60세는 절정생애 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생애 구조의 재평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특히 전환기 50에서 55세는 생애 구조를 이제 재평가할 필요. 예, 이런 재평가 같은 게 어떨 때는 이건 더 이상 내가 큰 꿈으로 갖는 것보다는 재평가를 해서 꿈을 좀 축소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로 작은 성공 안에서 좀 행복을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중년기에 대한 큰 내용들은 조금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요 얘기 제가 조금 주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얘기했나 한번 보고요. 예,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기출문장 체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년기와 관련된 기출문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반복적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융의 개성화입니다. 자, 21회. 중년기는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바로 외부에 쏟았던 에고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 저 안에 셀프의 소리를 듣고 에고를 토대로 셀프를 만나서 전체인 나를 실현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개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만 있느냐? 또 그 밑에도 볼까요? 융에 따르면 중년기는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부에 초점을 두는 개성화 과정을 경험한다 그랬고요. 또 융 나온 김에 융은 바로 중년기의 구체적 개념, 융이 구체적 개념에 중년기에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개성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애 발달 주기에서 중년기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컨대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찾아서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면 융은 중년기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 얘기죠. 17회 때 봐도 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초기에도 3회 때 볼까요? 예, 여기에서도 보면 3회 위에 거네요. 3회 때 보면 중년기 접어들면서 여성이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변해간다는 이론은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이다. 그렇죠. 이 얘기가 뭐예요? 중년기 되면 여성이 그 안에 남성성을 이제 어때요? 억압하지 않고 발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여자가 조신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남성성도 있어. 그것도 나야. 해서 전체인 나를 만나는 거니까 이것도 개성화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봤고요. 이번에는 또 뭐를 좀 볼까요? 융을 봤으면 이제 에릭슨을 꼭 봐야겠죠. 19, 18회, 19회. 에릭슨은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의 시기라고 보았다. 또 18회,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침체의 단계에 해당한다. 언제는? 중년기는. 예, 그 다음에 17회 봐도 생산성 대 침체 나오고요. 또 7회 한번 볼까요? 생산성 대 침체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나타난다. 예. 그리고 뭐 이것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회 봐도 중년기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건 에릭슨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을 갖는다라는 건 뭐가 올라오는 거죠? 배려나 돌봄 에너지가 나와주는 거고, 침체는 이제 거부나 거절, 권위주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랬고요. 중년기 인지발달과 관련돼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몇 회인가요? 18회. 중년기, 결정적 지능은 계속 증가하지만 유동적 지능은 감소한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결정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이 아니라 학습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꾸준히 학습한다면 계속 증가하죠. 그러나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이기 때문에 세포야 자연스럽게 어때요? 노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소죠. 예, 그래서 요거 결정적 지능, 유동적 지능 말 뜻을 정확히 알자라고 했고요. 중년기의 지능과 관련돼서 아까 11회 때 조금 볼까요? 11회. 결정적 지능은 중년기에도 계속 발달한다. 예, 결정적 지능이 뭐예요? 여기 둘 다 학습에 의한 거니까 내가 성실히 꾸준히 학습한다면 계속 발달한다예요. 결정적 지능, 타고난 지능 아니에요. 타고난 지능이 유동적 지능이에요. 아까 강조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지발달과 이번에는 그냥 인지발달과 관련된 중년기 얘기들을 찾아볼게요. 14회. 중년기에는 삶의 경험으로 인해 뭐예요? 어때요? 인지발달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증가한다.
또 그다음에 10회 중년기. 중년기에는 기억 감퇴 현상이 나타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질 수 있다. 예. 저도 기억 감퇴 현상은 진짜 많이 거의 매일 느끼고 삽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중년기에, 그러니까 인지나 지능을 뭘로만은 말할 수 없다. 단기 기억이라거나 그것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갱년기도 반복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18회. 자, 볼게요. 중년기에는 성인병 같은 다양한 신체적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갱년기를 경험한다. 신체 질환, 갱년기 또 중년기에 또 신체적인 특성과 관련된 거 9회 볼게요. 중년기에는 생리적 변화와 함께 여성의 경우 홍조 현상, 이거 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안면 홍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도 조금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언급들도 조금 나옵니다. 여기 18회 중년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둘 다 감소죠. 예,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다 그랬고요. 16회에도 보시면 중년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면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거의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한 언급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 위기와 관련된 문장들도 한 번만 보고 갈까요? 13회. 중년기에는 사회적, 가정적, 인생의 전성기이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중년기 위기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중년기에는 소득의 감소, 건강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년기를 어떤 사람은 뭐 중년기 표현 중에 인생의 황금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중년기는 되게 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복습 2로 가서요. 기출 확인 복습 2입니다. 22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것 1번 여성 많이 우울, 무력감 등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 아니에요. 중년기에 뭐 빈둥지 증후군 많이 아니어도 중년기의 위기로 심리적 위기로 겪으면서 우울, 무력감, 불안 뭐 이런 거, 그리고 중년 남성도 그 공황장애 고백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불안 얘기하는 경우 많고요. 중년 남성도 우울 관련된 것들 많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성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된다 했는데 틀렸죠. 둘 다 감소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인지적 반응 속도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아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설은 없으나 최고조에 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오히려 뭐 신체적 기능의 최고조는 청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한다. 이거는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에고가 외부로 확장, 그러다가 중년기 중후반으로 가면 내부로, 그래서 셀프를 통해서 내 전체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 요거를 뭐 하나의 단어로 말하라면 개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고 그 학자는 융이다. 5번 친밀감 형성이 주요 과업이며 사회관계망이 축소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친밀감 형성은 청년기 과업이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관계망이 뭐 이거는 축소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제 내가 중년기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85%의 정답률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 관련 기출 문제로 18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에릭슨의 생산성대 침체의 단계에 해당된다. 맞았죠? 추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번 아들러는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부로 돌리며 개성화 과정을 경험한다 했는데 이 내용은 중년기 내용이지만 학자가 아들러가 아니고 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됐죠? 예. 3번 결정적 지능은 계속 증가하지만 유동적 지능은 감소한다. 맞았죠? 예.
결정적 지능,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꾸준히 학습되면 증가한다. 그러나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개념이 이렇게 지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그다음에 성인병 같은 다양한 신체적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갱년기를 경험한다. 맞았죠? 중년기 질병 사망률 되게 높다 그랬잖아요. 5번,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는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다. 맞죠? 기출을 자꾸 풀다 보니까요.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정답은 아니어도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혼의 결정적 지능과 그다음에 유동적 지능에 대한 거, 또 호르몬에 대한 얘기, 중년기에 이런 것들. 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을 잡으면 좋죠. 예, 이번에는요. 중년기 관련 문제 14매 거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에서는요. 중년기 특징으로 옳은 걸 찾아달래요. 1번 학습 능력은 증가하나 문제 해결 능력은 감소한다. 아니죠. 문제 해결 능력은 삶의 경험치에 의해서 다양한 앵글을 볼 수 있는 힘으로 증가한다고 봐야 맞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살게 얻어지는 경험치의 지식 같은 거나 이런 지혜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2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한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더 뚜렷한 갱년기라고 얘기를 뭐뭐보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해줘야죠. 여성이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성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또 남성이 본인은 갱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갱년기 증상으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하여 전인습적 도덕기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한 건 청소년 경우이고요. 전인습적 도덕은 더 아니죠. 대부분의 중년기는 우리가 20세 이후 성인들 대부분이 인습 수준이라 그랬고 아주 소수가 후인습이고 또 아닌 그거 인습보다도 낮은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인습 수준이라 그랬죠? 틀렸고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예. 4번 시각, 청각, 미각, 호각 등의 감각 기능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아이고 가장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씩 다 떨어집니다. 5번 사회적 가정적으로 인생의 전성기이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게 맞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중년기는 뭐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인생의 황금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실직을 경험할 수도 있어서 중년기를 위기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5번 되겠습니다. 요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57% 정도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죠? 왜 틀렸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3입니다. 1번 중년기에는 결정적 지능은 감소하고 유동적 지능이 증가하는 인지 변화를 경험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결정적 지능, 학습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외우자 그랬죠. 학습을 꾸준히 하면 결정되는 게 증가하고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감소가 틀렸고요.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 세포가 계속 노화되는데요. 이건 감소하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유동적 지능하고 결정적 지능 여기 설명 있는 거 보시면 좋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언급을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물 좀 먹고요. 2번 장년기에는 학습 능력은 증가하나 문제 해결 능력은 감소한다.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뭐 학습 능력을 단언하라고 한다면 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꾸준히 학습한다면 증가하고 발달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뒤에가 확실히 틀렸죠.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증가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경험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예, 학습 능력이 증가하고 저하되는 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단기 기억이 좀 떨어지니까 저하하고, 그러나 문제의 범주가 결정적 지능과 유동적 지능의 범주라면 결정적 지능은 학습에 의한 지능은 꾸준히 학습하면 꾸준히 발달한다. 예, 문맥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장년기의 남성은 남성적인 측면의 발달이, 여성은 여성적 측면의 발달이 일어난다. 아니죠. 바로 내 안에 전체로서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남성은 여성적 측면이, 여성은 남성적 측면이 발달한다. 예, 그래서
중년기에 남성이 드라마를 연이어 보면서 좀 감성적이다 그러면 흉보지 말고 실컷 볼 수 있게 간식도 좀 주고 실컷 그냥 그런 무도에도 조금 가서 자기 안에 아니마를 만나고 아니마도 좀 다독여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개성화의 과정, 자기 실현을 하는 과정이다. 그거예요. 예. 자, 봤고요. 이번엔 4번. 장년기는 에릭슨의 자아통합대 절망의 단계다. 아니죠. 자아통합대 절망은 노년기 과업이죠. 5번. 장년기에는 성격이 성숙되면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된다. 아니죠. 성역할 정체감의 확립은 청년기였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장년기에는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하면 사회적 역할 축소 때문에 자부심이 저하된다 했는데 이 내향성, 수동성 증가, 사회적 역할 축소는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노년기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봤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OX 결국은 왜 틀렸나든 OX 애든 이렇게 문장들을 볼 때 딱 그 시기만 딸딸딸딸 외웠다고 풀리지 않아요. 문장들이 의도하는 게 지금은 전생의 발달 단계 중에 장년기라면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와 뭐가 다른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어떤 문장은 어느 시기인지 내가 판단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가로넣기 보겠습니다. 중년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죠. 얘네 분비가 둘 다 뭐죠? 감소되는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다. 2번, 장년기에는 남성의 성적 능력이 저하되며 뭐뭇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 이거 바로 뭡니까? 갱년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성애가 아니라 남녀애. 예,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는다. 여성이 좀 더 일찍 오고요. 남성이 조금 60대 초반 뭐 이렇게 조금 더 늦게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적 능력이 저하되면 뭐를 경험한다? 갱년기. 자, 3번. 땡땡땡은 장년기에 자아의 에너지를 외적 물리적 차원에서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거 뭡니까? 개성화의 과정이죠. 4번. 융에 의하면 장년기 후기 남자들은 여성적인 측면을 보이는 아니마를, 여자들은 남성적 측면을 보이는 아니무스를 나타낸다 했죠. 5번. 장년기에는 자녀의 독립 및 결혼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상태, 예, 빈둥지, 여기 독립이란 말을 하고 결혼은 떠났다는 거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우리가 장년기, 중년기를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기억합시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마지막 복습 3의 정답 훈련입니다. OX입니다. 1번 생리적, 지금 우리가 장년기 하고 있어요. 생리적 변화와 함께 갱년기 여성의 경우 홍조 현상이 나타난다. 예,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 자,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장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문장은 오히려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에 더 맞죠. 장년기에도 정서적 힘듦은 있지만 여기 극단적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가 더 적합하죠. 우리는 지금 뭐죠? 발달의 전체 연속선상에서 보고 있다. 3번 장년기에는 자신의 관심과 타인의 관심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도 언제입니까? 바로 청소년기의 특유의 뭐죠? 자아중심성을 말하는 거죠. 4번 아들러는 장년기에 남아있는 무의식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한 건 아들러가 아니고 융이죠. 예. 그래서 저 안에 무의식의 나도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자, 5번 팩은 장년기에 폭넓고 개방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발달과업을 제시했다 그랬어요. 예, 팩은요, 이런 부분들 이제 앞에서 보시면 뭐가 있었습니까? 팩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맞는 문장이고요. 팩과 관련해서 앞에서 4가지의 장년기에 뭐뭐 대 뭐뭐를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인관계의 사회화를 해라. 성적 대상화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 문장이죠. 대인관계 좀 더 폭넓고, 예,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봤더니
지금 5번까지 했고 장년기를 다 풀었습니다. 혼의 이 지능에 대한 분류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되게 여러 회차에 걸쳐서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헷갈리나 안 헷갈리나 보려는 확인 문장들이 많이 나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장년기는 융의 개성화 과정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